자,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그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가 뭔가요? 바로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스캐터 플롯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려고 할 때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영수증 금액과 팁의 관계가 있을까? 토탈 비율하고 팁. 이게 아마 가장 그 상관관계를 보기에 적당한 그런 변수들일 거예요. 그렇죠? 뭐 나머지 성별 간의 뭐 팁이라든가 스모커별로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대 그래프나 혹은 박스 플롯 같은 그런 걸로 그려주는 거고요. 그렇죠? 네. 성별 팁의 평균이라든가 흡연 여부별 팁의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대 그래프로 그리시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로 그리시는 거고 토탈 비율이 커질 때 팁이 커지느냐, 토탈 비율이 작아질 때 팁도 같이 작아지느냐 이런 상관관계를 보시는 게 그게 산점도 그래프예요. 자,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실 때에는 PLT 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스캐터라는 게 있죠. 스캐터. X와 Y를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축을 팁이 가지고 있는 토탈 비율로 할게요. 그 다음에 Y축을 팁이 가지고 있는 팁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죠.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캐터. 그리드를 넣으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으실 거고요.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뭔지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또 X축에 있는 10, 20, 30, 40, 50이라고 하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2, 4, 6, 8, 10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보여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xLab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는 X축에 무엇을 쓴 건가요? X축에 토탈 B를 쓴 거예요. 토탈 B를 사용한 거고요. Y축에는 무엇을 사용한 거냐면 팁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을 좀 보시면은요. 이쪽 부분 보시면 그 그래프들이 점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점들이 많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실 때 이런 옵션을 주실 수도 있으세요. 어떤 옵션을 더 주실 수가 있냐면 일단 색깔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색깔은 그대로 놔두실까요? 놔둬도 되고요. 알파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0.3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보시면 점들이 투명도가 생겼어요. 투명도. 이 알파를 투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점점 투명해지는 거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진한 부분들은 점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그 색깔이 연한 색깔로 보이는 것들은 점들이 거의 겹치지 않고 하나씩만 있는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에서 알파는 불투명도, 0.0은 완전 투명이에요. 이거는 투명. 여기에서부터 1.0까지 변할 수 있어요. 이건 완전 불투명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0.0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완전히 불투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은 불투명한 게 기본값입니다. 불투명한 게 기본값이고요. 그 다음에 마커의 모양을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마커의 모양은 마커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커. 제가 여기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S.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로 바뀌었죠. 네모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삼각형인데 이렇게 위쪽으로 뾰족한 삼각형이 됩니다. 위쪽으로 뾰족한 삼각형이 되고요. 여기를 V라고 할 수도 있어요. V는 아래쪽으로 뾰족한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뭐 이런 기타 등등등. 그래서 마커를 이용하시면 S는 스퀘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야. 마커는 그 점의 모양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 아마 5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5. 네. 잠시만요. 5를 쓰면 이게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점의 모양이 전부 몇 개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거 문서를 찾아봐야 돼요. 매티플러립에서 마커의 종류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마커의 종류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를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볼게요. 사이즈가 아니군요. 잠시만. S였던 것 같습니다. S. 여기를 숫자를 10이라고 하니까 그 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죠. 20이라고 해볼까요? 조금 더 커졌죠. 30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아까 우리가 보던 정도의 크기인 것 같죠. 50이라고 해볼까요? 점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네. 이렇게 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화면의 그 점의 크기입니다. 크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색깔도 바꿔볼까요? 색깔이 컬러라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빨간색으로 바뀌죠.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 여기를 블루, 파란색, 네, 뭐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줬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보일 겁니다. 산점도 그래프 그리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셔야 될 거는 X축에 무엇을 사용할 건지 Y축에 무엇을 사용할 건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 뭐 투명도는 얼마나 줄 건지, 마커의 모양은 무엇으로 할 건지, 마커의 사이즈는 얼마로 할 건지, 마커의 색깔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등을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상관관계 그래프들을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데이터 프레임이 되게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이어서 여기서는 뭐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만한 게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리니어 모델 같은 그런 선이요. 네. 그거는 따로 그리셔야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직접 찾으신 다음에 그거를 그려주셔야 돼요. 파이플럿만 이용하실 때. 파이플럿은 그 굉장히 그 저수준의 API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점도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직선을 그리려고 하면 직선을 그 위에다가 다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선형회기를 찾아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고요. 찾아야지만 그거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기울기랑 y절편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파이플럿을 이용하지 않고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그런 투세선도 같이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선점도 그래프는 이 정도로 하고요. 파이플럿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선 그래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시리얼 그래프라든가 어떤 x에 따라서 뭐 y가 변하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때 보통 선 그래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다 직선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 것도 선 그래프를 그리실 줄 아셔야 선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선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x축을 무엇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y축은 무엇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그 x축하고 y축을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그 선그래프로 그릴 만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선그래프로 그릴 만한 데이터 프레임이 없어서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는 난수를 좀 사용을 할게요. 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numpy random rand seed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seed.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seed 1이라고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pandas.data frame 하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다가 딕셔너리를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딕셔너리를. 자, 그러면 딕셔너리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렇게 넣을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x1이라고 할까요? x1. x1에는 numpy a range를 만들 거예요. a range 몇 개? 10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x2라고 만들 거예요. 두 번째 변수를.
여기를 난수로 만들 겁니다. 자, 난수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 numpy.random.rand를 사용할 거고요. 10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는지 데이터 프레임 출력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x1은요. 0부터 그냥 9까지. 0부터 9까지 연속된 숫자. 그 다음에 여기 x2는 0 이상 1 미만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값들. 네. 데이터 프레임 잘 만들어졌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라인 그래프는요. 라인이라고 따로 있지가 않아요. 라인이라고 따로 있지 않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플롯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플롯.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의 x1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의 x2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plt.show를 해보시면 네, 이런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그리드 같이 그릴까요? plt.grid 하시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거예요. 자, x가 0일 때 y 얼마? 0.41. 여기가 0.41. 그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얼마? 0.7. x가 1일 때 y는 0.7.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는 얼마? 0.0001이죠. 그럼 거의 0에 가까운 값.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게 선그래프입니다. 그래서 x축에 사용할 변수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변수를 가지고서 x축과 y축 그냥 선으로 연결해주는 그래프는 플롯 이렇게 하시면 플롯.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선 그래프를 그리실 때 옵션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의 옵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plt.show 죄송합니다. plt.plot x좌표는 데이터 프레임의 x1을 이용을 할 거고요. y좌표는 데이터 프레임의 x2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파란색 동그라미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자, plt.show. 자, 요 세 번째 아규먼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번째 아규먼트는 포맷, 플롯을 그려주는 포맷에 대한 포맷 문자열입니다. 그래프가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달라졌죠. 일단 선의 색깔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의 위치, 그러니까 0, 1, 2, 3, 4 각각 데이터 위치에 뭐가 찍혀져 있냐면 점이 찍혀져 있어요. 동그라미로 점이 찍혀져 있죠.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X축에 사용할 데이터, Y축에 사용할 데이터, 그리고 여기서는 X축에 사용할 데이터, Y축에 사용할 데이터 무엇을 넣었다? 포맷 문자열이. 자, 이 포맷 스트링이 포맷 문자열이 의미하는 걸 아셔야 돼요. B는 뭐냐면 B는 블루의 첫 글자예요. 블루. 그러니까 선의 색깔을 의미해요. 색깔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커 모양이에요. 아까 우리가
스캐터 플롯 그릴 때 생각해 보세요. 스캐터 플롯을 그릴 때 마커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었죠. 마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O, S, V,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 head 이런 그 마커들을 넣으니까 이런 문자열들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캐터 플롯에서의 그 점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렇죠? 두 번째 의미하는 게 마커의 모양이에요. 마커의 모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얘가 선의 스타일이에요. 라인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B는 블루에서 첫 글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O는 마커의 종류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인 스타일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앞에 색깔을 R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점이랑 선의 색깔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G라고 바꿔주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S라고 바꿨어요. S라고 바꾸니까 점들이 전부 다 무슨 모양으로 바뀌어요? 네모로 바뀌어요. V라고 바꿔볼까요? 삼각형인데 아래쪽으로 뾰족한 삼각형이 돼요. O라고 하니까 점들이 동그란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대시 2개를 써볼게요. 대시 2개를 쓰면 선의 모양이 점선이 돼요. 점선. 점선.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점선인데 촘촘한 점선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그냥 직선이 되고요. 직선.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포맷 스트링은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 나오는 문자열이 컬러, 두 번째 나오는 문자열이 마커, 세 번째 나오는 문자열이 라인 스타일. 그래서 컬러에는 말 그대로 색깔들의 첫 글자, 뭐 블루, 레드, 그린, 검은색인 경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K라고 하시는 거예요. K가 블랙하고 블루가 둘 다 첫 글자가 B잖아요. 블루는 첫 글자를 사용하고요. 블랙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K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를 K라고 하시면 검은색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검은색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커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세모는 이런 종류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직선, 긴 점선, 그 다음에 짧은 점선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조합으로 만들어 주시면 선 그래프를 그리실 때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때는 직접 파라미터를 하나씩 쓰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plt.plot이라고 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x좌표,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y좌표 이렇게 주시고요. 됐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 컬러를 주시는 거예요. 직접 컬러를 그린으로 해볼까요? 그린으로 할게요. 그린으로 하고요. 마커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시고 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인 스타일을 점선 이렇게 주시고요. 이렇게 따로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plt.show.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쓰는 것은 하나의 문자열로 쓰는 것은 무엇을 쓰는 거다?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라인 스타일을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닥티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만약에 여기서요 선 스타일을 플롯 함수에서요 플롯 함수에서 라인 스타일을요 비어있는 문자열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어있는 문자열입니다. 라인 스타일은 문자열로 주셔야 되잖아요. 문자열을 비어있는 문자열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스캐터 함수와 동일한 기능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plt.plot 데이터 프레임에서 x1을 x축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x2를 y축으로 색깔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점의 모양은 동그라미로 할게요. 근데 제가 라인 스타일을 주지 않았어요. plt.show 어떻게 됐죠? 점들만 보이죠? 라인 스타일이 없어진 거예요. 라인 스타일이 이렇게 비어있는 문자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점들밖에 안 보이죠? 스캐터 플롯이랑 똑같은 거예요. 플롯에서 라인 스타일을 없애버리면 그것은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시는 방법이 스캐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플롯을 이용하셔서 그리실 수도 있으세요. 플롯을 이용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의 피규어 안에다가 여러 개의 선들을 그리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걸 하려면 데이터 프레임이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랜덤 넘버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맞출게요. 맞추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시고요. 딕셔너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로 만드시고요. 첫 번째는 y1이라고 할게요. y1 numpy.random.rand 10개만 만들게요. 10개.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y2도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random.rand 다시 10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y3 여기도 numpy random rand 10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는지는 아시겠죠?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진 거예요. X축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 선그래프를 그리실 때요. 선그래프를 그리실 때 Y축만 설정을 하고 X축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8, 9 자동으로 인덱스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자동으로 그 X축이 돼요. 그래서 플롯 함수를 그리실 때는 굳이 X축, Y축을 안 하시고요. Y축만 사용하셔도 그래프 그리시는데 문제 없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plt.plot 플롯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 보세요. X축 전달해도 되고요.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Y축이 무엇으로 할 거냐? Y축을 무엇으로 할 거냐? 반드시 전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포맷 스트링은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Y가 만약에 여러 개면 Y, Y2, Y3 등등등등을 넘겨주시면 돼요. 뭐 그런 사용 방법들이 밑에 쭉 있습니다. X, Y를 다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요. Y만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요. 등등등. 밑에 예제들이 있죠. 저거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Y1만 그릴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plt.show 이게 Y1 그린 거예요. Y1. 그러니까 0.41, 0.72, 0.00, 0.30, 0.53까지. 이게 첫 번째 Y1을 그린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를 그려볼까요? 여기다 다시 한번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Y2. 색깔이 달라졌죠? 네. 자동으로 색깔을 넣어줘요. 플롯을 그리고 플롯을 그리게 되면 첫 번째 플롯과 두 번째 플롯을 다른 색깔로 그려줍니다. 다른 색깔로 그려주는데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뭔지는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여기다가 레이블을 써주시는 거예요. Y1이라고 쓸까요? 레이블, 여기는 Y2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레이블을 넣어준다고 해서 그 레이블들이 화면에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화면에 표시가 하려고 하면 plt.legend라고 하는 걸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파란색은 Y1, 주황색은 Y2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범례라고 얘기하죠. 레전드를 우리말로는 범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plt.plot df y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레이블은 y3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뭐 어차피 난수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뭐 모양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 개의 그래프가 잘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y1, y2, y3라고 하는 범례는 아래쪽에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선의 모양만 바꿔볼까요? 선의 모양만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선의 모양만 바꾸겠다. 이건 직선. 이거는 점선. 이거는 긴 직선. 보이시죠? 이거를 솔리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솔리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점선, 다티드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쉬로 되어 있는 라인이어서 대시트 라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솔리드 라인은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다티드 라인은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고요. 대시트 라인은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솔리드, 다티드, 대시트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자열로 쓰셔도 되고요. 문자열로 쓰셔도 되고 문자열 대신에 기호로 솔리드는 대시 하나, 다티드는 콜론, 대시트는 대시 2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셀, 코드셀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코드셀 하나에서 파이플럿하고 파이플럿 쇼까지를 하나로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아,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라는 얘기입니까? 아, 네. 코드셀에서 플롯을 시작을 하고요. 시작을 하고 쇼까지를 하나의 셀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따로따로 하시게 되면 되게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서 그 다음 셀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 자체가 바로 그려져 버려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러면 두 번째가 같은 플롯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플롯에 그려지게 돼요. 아마 요렇게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 Y1번 아마 요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을 넘겨버리고 PLT 점 플롯 이렇게 하시고 DF 그다음에 Y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셀마다 플롯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셀마다 플롯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까지를 하나의 코드 셀에서 끝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으셨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제가 연습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는 연습 문제입니다. 무엇을 해보시냐면 아마 그 C본 패키지에 아이리스라고 하는 예제 데이터 셋이 있을 거예요. 예제 데이터 셋을 로드를 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신 다음에 산점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다 그려볼까요? 일단 변수 이름들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로드하는 것까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죠. 아이리스 C본 라이브러리에 로드 데이터셋 아이리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출력 한번 해볼까요? 아이리스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그 데이터 프레임 맞아요. 로우가 150개가 있고요. 컬럼이 5개가 있어요. 컬럼이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컬럼 중에서 4개는 전부 다 숫자형 데이터들이에요. 숫자형 데이터들이고요. 의미는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스피시스는 품종이죠.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우리 많이 봤었던 거예요. 그죠? 자, 데이터 프레임 구조까지는 확인했어요. 확인했고요. 문제는 딱 하나만 드릴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X축하고 Y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X축하고 Y축. X축은 피터 랭스로 할까요? 피터 위드스를 Y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위드스를 Y축으로 하시고요. 피터 랭스를 X축으로 해주세요. 이 두 변수 간의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주시는데 단 스피시스 품종 있죠. 품종별로 마커의 색깔이 점의 색깔이죠. 마커의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1번, 2번은 제가 다 했어요. 1번, 2번은 다 했으니까 3번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3번만. 네, 쉬는 시간 됐으니까요.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 다음 시간까지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